네, 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예,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더 라커룸.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자,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진영에 갇히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라커룸. 자, 이제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과 블루 라커룸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의 멋진 패널을 소개합니다. 먼저 변호사계의 강호동. 네. 자, 박지훈 변호사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오늘 롯데 자이언츠 복장을 하고 자이언츠. 있습니다. 제 옷이기도 해요. 이렇게. 박지훈. 야,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저는 10개 구단 다 좋아합니다. 예. 롯데 자이언츠 혹시 시구를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시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마셨구나. 너무 자이언츠 예전에는 아. 아니었지만 지금 자이언츠 많이 응원하고 있어서 오늘 또 이 옷을 또 입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계속 라커룸이 진행되면 예. 계속 옷을 바꿔가면서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쁜 옷을 맞춰 입고 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시죠, 우리 강유정 의원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형정입니다. 네. 야, 오늘 유니폼을 입고 오셨는데. 양키스. 저는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편파 응원. 맞습니다. 네, 네. 국내 팀을 좀 피해서 네, 다 입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아예 해외로. 해외 뉴욕 뉴욕. 양키즈. 네. 야, 명문 구단이죠. 그러니까요. 최고입니다. 네. 원래 또 야구에 관심이 좀 있으셨습니까, 의원님? 야구 한동안 열심히 봤었어요.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제가 알기로는 부분이 야구 팬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남편분이. 억지 시청도 많이 당하고. 네. 그렇군요. 오늘 아주 그냥 의상도 좋고 네. 라커룸 분위기가 물씬 나는 가운데 본격적인 비디오 판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 또 새로운 폭로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 자리 CBS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것인데, 자,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나경원 후보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전 의원 신분이었을 때 그 2019년 벌어졌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를 취하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이 자리에 질문을 해서 큰 파문이 있습니다. 요새 너무 핫해요. 너무 CBS. 핫하죠. 여기 무조건 사고 자리. 일어나요. 이 자리는 저희는 라커룸이긴 하지만 저 앞에 본 게임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사고 일어납니다. 여기 불펜인데. 불펜이죠 여기는. 저기 이제 본 게임 하는 데 가서 맞습니다. 볼 때만 사고나 일어나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진짜. 볼펜은 안전합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런데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어제 나경원 의원의 눈빛을 보니까 저 눈빛은 한동훈 후보를 한동훈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눈빛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보여주세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책적인 얘기에 관여된 거기. 자, 나경원 후보의 거긴 눈빛을 합니다만 봐주세요.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안경을 패스트트랙 쓰셨네요. 사건 원래 공소 안 취소라고 쓰시는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이야. 실질적으로는 본인 그거는요, 사건이잖아요. 저의 유무죄에 야.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인천 계양도 그렇고 그 마포 여기 계시네요. 네. 이야. 예, 지금 나경원 후보가 저 마지막 장면에서 뭔가 그 입술을 딱 지그시. 아니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는데 제가 네. 이 라커룸에서 바라볼 때는 네. 큰일 났다 이런 입술이었거든요. 큰일 났다. 범죄입니다. 범죄인가요? 니도 범죄고 나도 범죄라는 걸 자백한 모습이에요. 니도 범죄고 나도 저희 범죄다. 같은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예. 한동훈 후보가 준비는 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의 어떤 언어 방법은 남의 어떤 약점이나 그거를 갖고 와서 계속 집요하게 제가 그렇게 했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되게 하는 건데 약간 과장이 이게 있으시죠. 가정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따라를 못하니까. 근데 이번에도 그 방법인데 문제는 네.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하. 사실 이 사건 저는 사실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0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죠. 19대 때 있었던 맞아요. 사건. 지금 22대잖아요. 20대 때 있었던 맞아요, 사건이에요. 맞아요, 이 사건은 2019년, 18년 그 2019년이니까. 무렵에 그게 예전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어디 됐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이 끌기도 끌었지만 누가 공소 취소를 부탁했는데 법적으로 공소 취소는 뭐냐면요. 검사가 내가 정말 엉뚱한 기소를 했습니다. 바보였어요. 죄송합니다. 공소 취소 망신스러운 거거든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할 수 없는 일. 이거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나 아까 나타나는 보니까 거거든요. 일단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한동훈 후보의 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뒤로 몸을 딱 빼면서 요건 내가 판정을 해보니까. 잘했다라는 표정과 아하. 두 번째는 또 그 개항구 얘기할 때도 한 번 더 짚었잖아요. 네.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네요. 라고 하면서 두 번 짚었는데 더 중요한 건 예. 거기서 빠져나오듯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 들어줬지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사법 청탁이잖아요. 네. 아.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네. 이제 정말 많이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알게 됐지만 어.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이에요. 아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김영란법은 예. 뒷부분만 우리가 알아요. 아하. 금품 밟는 거, 아하. 뭐 공직자, 아. 정치 그 선생님 아하. 그리고 언론인 예, 그러니까. 그거 문제인데 앞부분이 뭐냐면 부정청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정청탁 중에 예시가 뭐냐면 재판 같은 거 청탁하지 말아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걸 대놓고 했다고 야 네가 했잖아. 내가 안 들어줬잖아. 난 안 들어줬다. 야 네가 했잖아. 넌 범죄야. 게다가 공소 취소해달라고라는 이 네 글자로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부탁한 거예요, 했기 재판 부탁.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부정청탁을 받으면 왜 그때 얘기 안 했어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권익위에. 그때 예, 당시에. 그때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야기 복잡해지네요. 전현희 위원장인지 몰라도 가서 신고해서 아하. 사실은 우리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 와가지고 예. 이상한 부탁했어요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범법 행위가 된 거예요. 어. 자폭한 겁니다. 한동훈 후보도 당시에 들었을 때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그 자폭한 점을-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아. 특검법이 발의가 된다면 예.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되죠. 거죠. 아. 청탁을 받았는데 왜 그 당시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 이거 명품백하고도 비슷한 아유, 논리인데 큰거 건졌어요 여기 우리 본 여기 아유 큽니다 여기 진짜. 이 자리. 너무 요 자리 많이 많아요. 건져냅니다. 여기 마운드 요 앞에 마운드가 있는데 와. 여기 CBS. 야, 게다가 야, 댓글 야, 부대 참. 얘기도 아하. 그것도 포함될 여지가 있죠. 아하. 진짜 운영을 했는지 그러니까 안 장관 했는지. 시절에 여론조성팀. 맞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럼 아까 이제 나경원 후보의 눈빛을 저희가 주목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고 어떠셨어요? 이제 어제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반드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원내로 들어갔을 때 한동훈 특검법 처리 표결이 있을 때 반드시 이건 본인은 찬성할 것이고 8명을 채워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실 수 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이 계속 강조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나 원내 사람이다였어요. 나 원내에 있다. 아하. 원내에서 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예. 그 힘을 발휘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 블루 포지션에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예. 많은 분들이 이 내 후보 간에 돌아올 수 없는 강들을 건너버렸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대표가 되더라도 특검이 발의가 됐을 때 원내에서 내가 힘을 쓸 수 있어라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셨던 나경원 의원이 이 감정을 다 잊고 그냥 우리는 한 팀이니까 원 팀이니까 될까? 아니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눈빛에 예. 너 왜 이래가 있고요. 첫 번째. 어. 너 이게 저 욕설 같아서 이건 경우가 아니지. 너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너 이건 경우가 같이 아니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니지라는 예, 선을 왜 이래? 넘었다. 네. 너 뭐 초짜니? 아. 너 왜 이래? 플러스 예. 그 눈빛이 하나 있고 한쪽은 뭐냐면 예.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강 의원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느냐 너랑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아하.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가 당 대표가 되든 내가 되든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게 읽혀졌고 사실은 보수정당 전당대회가 몇 개가 떠올라요. 예. 예전 친이 친박 싸울 때 아마 기억이 맞다면 강재섭 이재호가 붙었을 때가 있었고 예. 김무성 서청원이 붙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랑 근데 그때는 사실 그러고 나서 그 원수지간이 뭐 비슷하게 되긴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예. 이번에 저 사건 지금 저 공소취소 패스트트랙 얘기 저거가 심각해 보입니다. 저는 한동훈 이제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SNS에. 사과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4시간 전에 사과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봤어요. 하면서 그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라고 해명을 그 했는데 예시 자꾸 문제가 되고 예시, 있는데 예시. 검찰 출신 그 정치인들 내지 예. 정치 후보자들의 그런 예시 논쟁 계속되고 있지만 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경선 과정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경선 후보였을 때 주고받았던 이런 여러 의혹들이 결론적으로 모두 다 두 분이 인생
인생의 갈림길을 나눠버리는 그 중요한 팩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두 분 다 어, 특검을 받아서 예. 다 유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특검은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발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의했고 예. 지금 효력만 노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 이제 상정이 되느냐만 노리고 있는데 아하. 지금 하나씩 오히려 항목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악불사했던 것 같아요. 사과를 한 적이 있었던가요? 한동훈 후보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과를 특히 어떤 하지 논쟁 절대 하지 사안에서 않습니다. 사과하는 예. 거는 진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사과는 뭐 두 가지 뜻 같아요. 본인의 어떤 범법적인 부분도 지금 드러났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분석을 하고 있겠지만 약간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이 어대한이다, 한동훈한테 많이 몰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을 좀 기점으로 걱정스럽다고 관망하거나 좀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을 안 정했던 분들. 예, 마음 안 정했던 사람들이 좀 급격히 돌아가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원치 않은 사과, 준비를 안 했다니요. 이건 준비 안 하고 할 얘기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전 장관은 장관 시절 때도 보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떤 걸 하든 간에 그럴 말할 자격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사람 쫑알쫑알 똑같았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방법이. 깐족깐족이라고 예. 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는 확실히 리스크가 되는 리스크가 거죠. 됩니다. 팩트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도 사과문에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시를 준비하지 않고 들었다. 이거는 전혀 사건의 본질을 바꿔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네. 이제 어제 발언에도 본인은 이제 팩트만 얘기했다고 명확히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전대 상황을 바라보는 용산의 마음은 어떨 것이냐. 일단 나경원 후보는 엄청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받았어요. 이제 용산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XX를 어떻게 믿겠어? 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보도에 나오면. 그럼 어제 본인의 어떠한 과거 둘만의 비밀과 같은 사실을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냈단 말이죠. 그럼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용산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사실은 그 문자 논쟁에서도 본인의 살 길은 계속 찾아가고 있지만 상대의 살 길은 별로 돌봐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신뢰를 갖춘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과거에 있었던 청탁 사건까지 그 전혀 서로 합을 맞추지 않은 채로 노출한 상황이라면 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문자들을 주고 받았다더라, 많은 통화를 했다더라, 혹은 통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더라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하나둘씩 만약에 공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팩트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면 이건 시한폭탄 수준이죠. 용산의 어떤 뜻은 한동훈 시장의 글을 보면 죄송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능지처참. 능지처참. 두 번째. 저 너무 재밌었어요. 이건 윤통이라는 표현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홍준표 시장도 화가 좀 났던 것 같고. 상남자시니까. 윤통이 제가 네. 좀 비슷하게 따로 흉내 예, 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예. 인자 한동훈이 나이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능지처참 윤통이 법무부 장관을 잘못 뽑았다. 나 이래 봐요.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요 얘기는 저는 용산 뜻하고 일맥상통하고 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후보한테 매우 실망했을 것 같아요. 이 신망 오래전에 한 거 아니에요? 하고 요번에는 네.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못 뽑은 거 아니냐. 아하. 이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이 나는데, 자 이런 흐름으로 가면 이제 일단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전대 이후의 상황에 원내 리더십이라든지 혹은 친윤을 중심으로 김옥균 프로젝트가 이제 있었잖아요. 이게 삼일 천하로. 공공연하게 소문이 사실은 나고 근데 있으니까요. 이거 자체가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요 사안을 가지고 가능하죠. 친윤계가 뭉쳐서 네. 뭔가 일단 일을 만들 수 있지 그럼 이미 전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도 보냈고 네. 그때 게다가 개선 장군이었어요.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윤리 제소를 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못 버티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분당까지도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저는 홍준표 당 대표 할 때 예. 원희룡 뭐 최고위원 등등이 최고위원들이 다 해체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네, 이준석 같은 방법이 의원- 있어요. 네. 홍준표 시장이 인자 내가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걸 아마 홍준표 시장은 알고 있고요. 어허. 최고위원이 구성이 정말 친한 쪽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준석 내칠 때 그리고 홍준표 내칠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어허.
빨리 그래도 이준석은 오래 했잖아요. 예. 오래 제가 버텼죠. 1년 정도 네. 10개월 이상 못했는데 음. 홍준표 대표는 당시 얼마 없다가 그냥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아하. 차이는 네. 한동훈 대표가 만약 된다면 음. 네. 조용하게 그렇게 밀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여러 개의 시한폭탄을 계속 터트리면서 당을 공두동방의 길로 가져가면서 결국은 나올 것이냐는 다른 문제인데 지금까지 어떤 그 당대표 위험했던 당대표들보다 훨씬 더 그런 팩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문제는 팩트라는 거예요. 법무부 예. 장관 했었고 음. 여러 가지 녹취록 내지는 전화 통화 내지는 문자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문자도 뭐라 했어? 내가 공개를 안 할 뿐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없던 얘기는 안 했어요. 아하. 이거 검찰 캐비넷 하잖아요. 예. 이건 캐비넷이 아닙니다. 아하. 금고를 갖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 한 사람 아닙니까? 캐비넷 아직 캐비넷이 아니에요. 캐비넷을 열고 근데 금고 엄청난 금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와인셀러 같은 예, 놀랍게도 큰 거를 갖고 있어요. 야야야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한마디 했는데 난리 났잖아요. 예. 그만한 게 몇 개가 있겠습니까? 아. 쉽게 무능할 사람 아니고요. 예. 김옥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3일처럼 끝날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음. 국민의힘이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상황이 좀 당이 너무 분열될 걱정스러워요. 수도- 저는 너무 걱정스러워요. 예. 분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안은 정말 좀 큰 사안이 아, 돼서 너무 걱정스러워요. 수사이죠. 이건 너무 걱정. 맞아요, 그렇죠? 걱정스러워요. 마음을 걱정이 네, 진짜 되는 걱정됩니다. 수사 의뢰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음. 수사 당할 수도 있지만 특검은 또 놓치지 않은 그렇죠.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음. 첩첩산중인 거죠. 그러니까 뭐당 윤리위를 또 누군가 제소를 하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임명된 신임 당 대표가 바로- 당 윤리위 그러니까 해부될 수 있는 이준석 사안이겠네요. 대표 전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더 빨리. 근데 이제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어려운데 이게 집권 여당 상황이 맞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건데 또 댓글팀 의혹 파장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댓글팀 의혹도 지금 또 일파만파. 이것도 장해찬 이제 전 최고가 예. 뭐 그분이 국민의힘 아니지 않나 무소속이잖아요. 지금 무소속이죠. 지금 무소속이죠. 예, 예. 근데 네. 아주 뭐 잘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얘기는 안 하나. 왜 나를 고발하지 않고 민주당 입장에서 잘한다. 아, 저 민주당 것도 아닌데요. 저는 예. 자이언츠, 예, 블루 캠프. 자이언츠인데. 예. 장해찬 최고가 강한 것 같아요. 강하다. 세다. 세다. 막 얘기를 하고 아. 고소하라고 막 불지르는 고소할 때까지 하겠다라고 한동훈 하잖아요. 후보가 뭔가 하지를 못하는 모양새거든요. 아하. 이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예. 드루킹 맞습니다. 특검법하고 똑같아요. 네. 업무 범죄예요, 방해죄. 범죄. 컴퓨터 업무 방해죄. 범방해죄입니다. 아. 만약에 돈을 주고 했으면 더 큰 문제고요. 돈 안 줬더라도 사실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 받은 거 보면 간단합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한번 보고 시연한 걸 어이? 시연해 봤죠. 시험 봐고 어. 알았을 거다. 그래서 유죄가 된 거거든요. 심지어 김경수 지사는 김경수 댓글 부대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한 댓글 부대도 자기랑 관계도 아니었지만 없고 선거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은 한동훈 후보 예, 관련해서 댓글입니다. 한동훈 후보를 위한 댓글 부대라는 의미잖아요. 예. 훨씬 더 직접성도 높고 위험하죠. 더더군다나 그 댓글에 보면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말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완전 명예훼손 한동훈 내지. 친위대 같은 댓글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 이 댓글을 본인이 최소한 인식만 했다 그러면 이건 어.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가 받았던 문자에는 장관께 보고 드림. 네.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김경수랑 똑같아요. 아, 그 내가 그래요? 했다는 거잖아요. 아. 지금 똑같아요, 장해찬 그냥. 전 후보 구조가. 같은 경우는 음. 내가 했다는 거고 양문석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양문석 네, 의원이 음. 그런 흔적을 여러 개 지금 발견을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댓글 부대 의혹이 있는. 예.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를 위한 댓글 부대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댓글 부대였다는 거. 음. 당사자라는 거. 사실 이제 다른 당에 있는 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폭로는 되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이 폭로되는 경우가 많다. 제일 독한 사실들이 예, 민주당도 나오죠. 봐라. 그 마찬가지죠. 대장동 의혹 터지지 않았냐라고 천하람 의원이 얘기를 그렇죠. 하던데.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분당 사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분당 대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한동훈 후보가 뭐 당 대표가 될 것 같긴 한데 예. 쉽게 물러설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당까지 가기도 막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분당이 분당은 되면 쉽지 않지 예. 아니 않을까요? 분당이 아니라도 한동훈 대표가 있으면 결국은 음.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할 거란 얘기잖아요. 네. 아, 자 그러면 전 당대표 출신의 이준석 의원도 당대표 그리고 또 다른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은 다른 당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참 개혁신당, 국민의힘 그리고 알고 윤석열 보면 다? 당, 윤석열 대통령 당 음. 이렇게 세 개가 갈라지는데 사실은 음. 전부 다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힘들어질 것 같아요. 보수가 세 군데 분열되는 갈라질 거죠. 수가 있겠다. 네, 네. 자 마지막 한 포인트 하나.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원희룡 후보가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갈등으로 이제 집중이 되면서 이걸 또 두 사람끼리 싸우는 거 못 볼 뿐이다. 바로 원희룡 후보가 자기 못 참고 더 큰 폭탄을 수리탄을 오늘 토론에서 던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하람 의원이라고 개혁신당의 원내대표. 이분이 이렇게 어제 저희 방송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23일 전당대회입니다. 예. 토론회 오늘 포함 한 번 더 남았어요. 아, 토론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재미도 저녁, 있고요. 오늘 저녁에 재미도 KBS, 있고. 예, KBS. 뭐 KBS를 보라는 뜻은 아니고 토론회를 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애둘러 표현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저도 똑같이 네. 나온다. 아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작용 반작용이에요. 아하. 원희룡이 던지잖아요. 제가 하잖아요. 와인셀러를 뒤에 갖고 있다니까 한동훈은. 한동훈은 금고. 원희룡은 다 갖고 있어요. 아. 어쩌려고 그럽니까? 한동훈 가만 안 있습니다. 아하. 근데 요번에 사과를 했는 거 봤을 때는 음. 약간 수위 조절할 거예요. 이거 던졌다가 좀 잘못되나? 그런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날이 정말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에도 약간은 동의를 해요.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뭘 했냐 따지고 드니까 예. 뭘 하긴요. 당신도 청탁한 거 안 들어줬죠. 제가 아주 쉽게 풀면 이런 말 한 예,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싸움 과정에서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두 사람이 아하. 다시 토론이 격렬하게 불이 붙는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 이제 한동훈 후보와 맞붙었다가 약간의 패전색을 입고 나서 좀 뒤로 빠졌을 때 나경원 후보가 앞장섰는데 예. 다시 또 패색을 짙게 띠고 있으니까 내 차례다라고 전 힘내서 아하. 오늘 그리고 다음에 남은 토론회에서는 예. 상당히 격렬한 전투를 벌이지 않을까. 근데 그 와중에 사고는 예견되지 않은 순간에 터진다라는 공감합니다. 거는 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오늘 SNS에 바로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를 전혀 받지 않고 더 격렬한 토론이 예상된다. 분명히 점잖게 가시겠죠. 점잖게? 가지만 어느 순간 또 한 번 아하.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거는 토론의 이제 백미는 싸움이거든요. 예. 토론의 백미는 싸움이고 예. 저 어제 이 라디오 토론회가 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났다고 보여. 이제 신사협정 같은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서로 그냥 달라들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저녁에 네. KBS 토론 전에 저희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대변인 네 분을 모시고 6시부터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전초전이 있습니다. 꼭 봐줘야 여러분. 됩니다. 대변인들도 봐주셔야 돼요. 네. 단단히 준비하고 나올 봐주셔야 예정이니까 여러분 자 대변인 사자 토론을 먼저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또 네 분의 후보의 토론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더 락커룸 오늘 블루 캠프 함께하고 있는데 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공익 신고자인 김기현 변호사가 이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제 JTBC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이야기 공개를 했는데요. 자 두 번째 VAR 화면 주세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그분이 뭐 도이치 관련자라는 걸 몰랐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검사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너 사실상 누구 밑에 거의 있었냐 신변의 하면서 위협까지 제가 느끼고 있다고 근무했던 하시더라고요. 근무지 뭐 그런가요? 같이 근무했던 네. 사람들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도이치 사건의 공범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를 소개해줬던 그 송 선배님한테 선배님 이런 게 있는데 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오 알고 있어 하면서 그런데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몇 번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해줬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 자 아직까지는 김기현 변호사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친분을 의심할 수 없었던 이유나 정황, 또 공익 제보를 결심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고 있고, 자 김기현 변호사 이러한 말은 이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에 나서서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 로비에 나섰는가 그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진행되는 순서로 봤을 때는 청문회 과정에서 예. 당시 이 입법 청문회였죠. 특검법 청문회에서 이종호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예. 처음 나왔죠. 네,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멋쟁 해병 카톡이 보도되고 그 다음에 보도된 거는 녹취록들이 또 보도가 맞아요.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당사자가 나온 거예요. 뭐 이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순서는 되게 괜찮게 나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 김규현 변호사 나왔다 이러면 그거보다는 효과는 더 있었을 겁니다. 음. 의혹을 증폭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종호나 이런 사람들이 임성근이라는 사람들이 잘못 답변하게 만든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김규현 변호사 말에 거짓이 좀 적어 보입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기다, 뭐 짜고 한다, 민주당하고 짜고 한다 하지만 뭐 그러니까 흔한 메신저 공격이죠. 예, 그거보다는 순서로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김규현 변호사가 나온 이유가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이 청문회 예정돼 있습니다. 그냥 탄핵 가장 청문회.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왜 임성근 사단장 구명 의혹과 만나느냐, 이 그렇죠. 가장 모순적이고 부조리지극적 같은 이 상황을 예. 해결하는 그 가운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종호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과 연결된 가장 명확한 의혹의 대상이 의외로 김건희 여사라는 거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이 관계를 밝혀내면 결국 임성근 사단장 구명 의혹이 풀린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돼버린 거죠. 이걸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뭐 사실 저는 좀 이전에 내용을 대충은 좀 들었었거든요. 아, 취재하셨구나. 실제로는 뭐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아하. 그런 상황이었는데 빌드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좀 죄송할 수 있지만 예. 좀 잘해왔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의혹을 제기하고 그거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고 또 부인하니까 또 더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급기야는 본인이 나와서 다시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제 나온 설명에 그러니까 만약에 먼저 나와가지고 사실 이종호가 그 사람이요 저 부인하고 같은 편이고 이러면 안 믿어요. 예. 안 믿습니다. 처음부터. 생각보다 이게 또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3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3부도 나오죠. 3부 토건. 복잡해지는데 사실은 3부라는 이름과 김건희 여사와의 그 친밀도라는 건 그것도 이미 공적으로도 남편을 만나게 해준 관계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3부가 1, 2, 3부라고 다시 또 해명했는데 그 3부 토건 그 아니다. 3부는 너무 아니었고 웃기죠.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어라는 표현 자체에서 예. 이 3부에 대한 인지가 확실히 있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네.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녹취록이고 저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는 거 우리 눈으로 봤어요. 예. 그런데 되게 황당한 해명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녹취록을 우리 귀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카톡도 확인하고 있는데 음. 들리고 보이는 것의 의혹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갈 겁니다. 이제 법사위 청문회를 지금 할 건데 예.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규현 변호사를 통해서 듣는 예.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역할, 이종호랑 관계 그 부분. 또 두 번째 지금 우리 강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한번 해주셨는데 예. 삼부 토건 부분이 아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삼부 토건은 당시 주가가 엄청 뛰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네, 관련해서 네. 만약에 이제 가장 문제가 뭐 저는 그게 아니기를 바라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와중에 관련자들이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주식을 이종호라는 분이 주가 조작에 굉장한 만약 그거다. 공범 이거 네. 하기는 네. 쉬워요. 네. 그 당시에 주식 이미 산 사람 확인됐다. 확인하면 돼요.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샀다. 예. 알고 어제 인터뷰에서 하나 그럼 더 봐야 진짜 될 문제가 것도 됩니다. 있어요. 뭐냐면 지금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의 모든 기록을 넘겼으나 공수처에서 일종의 외압을 느끼고 있고 내부로부터 이 압박이 있다. 수사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토로했다면 이건 뭐냐? 특검 가야 된다는 네. 이 필요성을 한 번 더 얘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김규현 변호사 공익제보자이기도 하지만 또 박정원 대령의 변호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근데 이제 부분은. 본인 주장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관계 없을 때 이제 멋쟁 해변 카톡방에 본인이 시간적 이제 선후 관계 제일 그렇죠. 중요하죠. 5월 달이고 네. 이러니까 본인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또 해병 출신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만났는데 예. 나중에 이제 이 박정원 대령 사건을 맡고 보니까 아니면 뭐 그때 맡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내가 그때 알았던 내용을 남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니까 예. 사실은 변호사 때 모습하고 그게 무슨 수사를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의 또 선후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관계를 예. 제일 잘 따져봐야 해요. 이를테면 그때 고발 사주 의혹 나왔을 때도 조성은 씨가 네.
그때 당시에 그 국민의힘이 아니라 뭐였죠? 그 전에 당 이름이 자주 자유한국당. 바뀌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었나요? 맞나요? 그때 당시 당직자였는데 그걸 또 약간 다른 의미로 그 전엔 다른 당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그걸 메신저 공격했잖아요. 이것도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 시간의 선후 관계에 있어서 그땐 변호인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기록 자체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서 공수처에 그대로 가 있다니까 예. 이런 메신저 공격은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군요. 사실 또 모든 사건에 이 김 여사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관련 네. 사건이 더욱더 이제 정치권에서는 주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국민적 비판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명품백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실의 해명이 포장을 풀었다가 했다가 안 풀었다고 했다가 또 이게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뭐 이런 깜빡 잊고 막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돼요? 해명이 다 이렇게 좀 논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처음에 해명은 그게 국가 기록물이다 얘기했던 또 이철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기록물 횡령이다. 횡령이다. 그런 얘기도 네, 했었고. 라는 표현도 했었죠. 최초에 그러면 저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것도 웃겨요. 뭐 왜 저렇게 하는지 그 법률가가 있는 건지 그거 갖고 있고 돌려줬는데 한참 있다 돌려준 거잖아요. 뭐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대가성 인정되는 거거든요. 이 대법원 판례가 다 있는데 예. 누가 이런 조언을 한 건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 이슈나 프레임을 약간 전환시켜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는 앞에서 누군가 말을 하면 네. 그 말을 받아서 논리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네. 게 이게 해명의 기본 아닌가요? 네. 근데 이 해명이 국가 바뀌어요. 기록물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정진석 비서실장은 또 뭐라 그러냐 국가 기록물 아직 지정도 안 돼 있어서 대통령실에 포장도 안 뜯고 보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7월 1일 운영에서 또 했어요. 예.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행정관한테 뜯어는 봤는데 돌려줬다.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네, 근데 예. 내가 잊었다. 이건 완전히 다른 해명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명도 성의 없이 할 수가 있는가? 나중에 검찰 수사를 할 때 예. 선물을 받을 때 이제 자기가 본인이 받을 의사가 없이 그냥 확 돌려줬다와 예. 조금 뜯어보고 약간 훼손된 상태가 있으면 그것도 좀 검찰의 수사에서 영향이 있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아. 판례가 있냐면 예. 이거를 갖고 수시간 내에 돌려줬을 때도 예.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즉시라는 표현이 네. 있더라고요. 바로 줘야 즉시. 됩니다. 아, 네. 그 야야야야야 빨리 와. 가져가 이래야지. 갑보면 헛방이에요. 대법원 판례 그래. 아 그리고 주거 침입은 어떡할 거예요? 주거 그리고 침입. 스토커라면서요. 네, 스토커의 주거 스토커가 침입에 와가지고 하는데. 행정관이 쇼핑백에다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 공문서를 그러니까. 밖으로 이탈해서 보고를 하는 건 왜 보고를 받으며 여사님이 말이 안 되죠. 뜯었다 안 뜯었다 그건 전혀 장점이 중요하지 아니고 않아요. 갖고 있고 계속 갖고 있었다.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희 대법원 아. 판례가 그랬습니다. 관저 이사 갈 때도 가져가고. 그래, 가져가고. 그러니까 모든 뭐 게 책들은 버리지만 하나도 요건 설명이 안 가져가는 됩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설득이 김기현 안 변호사 돼요. 내일 이제 그 청문회에 나오게 되면 뭔가 새로운 사실도 나올 수 있을까요? 이종호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종호 씨가 나오면 음. 이종호 씨가 충무대 가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아. 좀 근데 말이 계속 바뀌고 떠버리 있죠.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은 허풍이다. 그게 막뭐 허풍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안 만났다. 연락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연락처를 모르는데 또 결혼은 주선했다. 네. 뭐 내가 연결했다. 또 이런 말도 하니까. 불안해요. 제가 좀 불안해요. 이종호 씨가 큰 사고 치실 것 같아요. 저 왜? 개인적으로는.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알수 왜 없죠. 불안하세요? 그냥 우리 국정이 좀 흔들릴까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또 그분의 입술에 따라서 이리저리 또 전국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은 주목을 할 거고요,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이 막 아주 지조가 있거나 막 이렇게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 보고 계시면 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막 던질 것 같아요.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 이 아까 명품백에 대한 해명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VIP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었는데 그걸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건 진실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사실. 그렇다면 진실이 무엇인가를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전략 그리고 김건희 씨의 전략 그리고 이종호 씨의 전략이 다 같다고 봐요. 여러 말을 오히려 정신없게 해놔서 사람들의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게 만들겠다 정도인데 예. 이 핵심을 잘 파헤쳐 보면 결국은 이거는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아하. 네. 처음으로 지금 언론상에 김건희 게이트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김건희 게이트죠. 이거는 네, 지금 보이죠? 네. 아까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산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명품백 모든 것들이 깔때기처럼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보이죠. 겁니다. 하나 네. 이름이 나온다. 네. 그렇군요. 내일 때 일단 청문회 또 장면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추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나올지 지켜보시죠. 자, 다음 VL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인데요. 자, 오늘 아침에 또 우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세 분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 주요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께 또 연임하려는 이유가 예, 혹시 김두관 사법 후보.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시중에 유대무죄라는 말이 떠돕니다.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죠. 네, 10시간 왜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그게 아니라면 그런 억측과 오해를 받으면서 굳이 당대표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당대표를 한 번 하시는 게, 한 번 더 하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도 안 되고 저는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점도 한번 네. 해명해 주시죠. 뭐 해명할 것까지도 없는 사안이고 이미 재판은 진행 중이고 또 수없이 많은 기소를 당했는데 저는 우리 당의 동료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냐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2026년 지방공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약속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은데. 예. 대선 나갈지 안 지금 나갈지 많은 모르는 우리 바인데. 당원들이 걱정하는 게 당원 당규를 고쳐서 실제 자기 대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나중에 현행 다시 당원 확인해 당규에 보면 예, 자 오늘 아침 10시간 전에 이제 김현정의 뉴스에서 이제 세 분의 당대표 후보가 토론했던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후보의 연임 도전 이유를 윤석열 정부에서 찾으면서 통합보다는 전쟁 같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임을 결정했다. 본인도 어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연임을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이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여론조사 얘기를 좀 또 혹시나 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우면 유튜브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방심이가 안 봅니다. 지난번 괜찮아요. 77.7이었죠. 예. 87.7인가. 지난 전날 77.77. 예, 근데 지금 87.7인가 더 올랐어요. 여론조사 조사를 봤을 때는 결과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뭐 어차피 당원들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아하. 매우 거의 대세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8대2 분위기. 9대1 되지 않을까 9대1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타파적으로 뭐 김두관 후보가 도전하는 거 충분히 칭찬을 해야 되고 또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방법 자체는 이거밖에 없는데 예.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걸 정면으로 만약에 답변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저 이거 연임하는 게 그게 뜻이 아니 이래 얘기하는 것보다 애들로 표현한 거거든요. 저는 다 답변을 나쁘지 않게 한 것 같아요. 또 김두관 후보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를 갖고 김두관 후보를 면박 주는 모양새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쁘지 않게 답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질문이 뭐냐면 두 번 당대표 연임이라는 게 없었던 의미다라고 그렇죠. 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전례 없던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엄청난 총선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이 과반이 넘는 이런 거야 그 내각을 이뤄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두고 보게 된다면 게다가 대선 주자로서 가장 명확한 후보이기도 하고 2년 후에 1년 후에 오늘의 후보자 토론을 아마 본다면 저는 기념비적인 어떤 기록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왜냐 없었던 일이고 새로운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고 여러 오해들은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헌정사상 이후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이 히딩크가 되겠다. 이제 본인이 이제 선수들을 잘 관리하고 이제 이번 다음 대선에 승리를 만들어내겠다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 선수도 하고 감독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 민주당 망한다.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아니면
좀 평범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그 말씀이 이제 맞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주 비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비상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년을 이렇게 다 채워서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 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연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만약 급변하는 무슨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대표를 하는 거하고 대표를 하지 않고 다른 데 있는 거하고 어떻게 또 끌어갈지, 당을 이끌어갈지, 야권을 이끌어갈지 뭐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상황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를 제가 뭐 자꾸 들어가서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닌데 예. 상황은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4월 총선 이후 겨우 2달 정도밖에 경험을 못한 거예요. 예. 그 전에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그 곤란과 또 분열의 조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원들의 기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는 이 기대감이 아마 부담감이라고 한다면 그게 부담감이겠죠. 차라리 2달 멋있게 이렇게 딱 이재명 민주당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 승리의 기록에서 승리의 기억만 가지고 떠난다면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아마 그 후보의 말씀이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지지자들로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야당 과반 이상의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저는 굉장히 무서운 요구라고 봐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먹사니즘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클릭 어떤 그 종부세나 금투세를 포함한 세금 정책도 뭔가 이제 완화하는 방향을 언급을 했으면 이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이것도 당 정체성과 안 맞는 거 아니야? 또 이런 토론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지금이지만 좀 대선까지도 생각을 대선 하고 후보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야당의 1번 대선 후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먹사니즘 얘기도 하고 또 예컨대 세금 관련해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특히 졌던 아주 근소한 차이로 어떤 세금이나 어떤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못했던 부분들, 뭐 종부세 같은 거죠, 금투세 같은 거죠. 그 얘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졌지 않을까라는 내부적 분석이 있는데 막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던져놓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에서부터 던져놔야지만이 나중에 뭐 대권 레이스 갔을 때 좀 쉽게 더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던지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대선 준비 작업이라고 봐요. 요거는 당장 당대표 후보로서 던지는 잠깐 단만마적인 앞으로의 당의 운영 계획이 아니라 결국은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대선 주자다운 말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지금 초부자 감세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조율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사실상 종부세라던가 금투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가장 민감한 것은 사실 중산층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현실을 들여다보되 속도를 빨리 내서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논의의 구조를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서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조율해 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미래의 그 조세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 조세 정책을 만들겠다. 저는 길게 본 롱텀으로 봐야 될 일종의 대선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요즘 여야 간에 정쟁 얘기가 나오다가 어떠한 삶에 관한 정책 얘기가 나와서 좀 반가운 측면이 좀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관련 논쟁이 좀 여야 간 함께 좀 토론의 장을 열었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네네. 생각이 들고 자 최고의 후보 8명이 이제 추려졌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5분이 뽑히는 거죠. 그렇죠. 아 진짜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 누가 그렇습니다. 돼도 다 그럴 듯한 마땅한 분이고요. 강 의원님은 출마 안 하셨어요. 아 제가 출마할 최고예요. 걸 그랬나 봐요. 네. 누가 떨어져도 아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기자분들 만나면 누구 될 것 같아요. 서로 물어보고 다닙니다. 네.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그래도 1등이에요. 오늘 발표 여론조사상으로는. 약간 동정심 같은 게 동정심?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총선에서는 후보자 자, 사퇴. 유일한 원의 인사이기도 지금 하고요. 그게 장점이 됐어요. 네. 컷오프 통과하기 전까지는 원내가 원내 현역만 다 당선이 됐었거든요. 유일하게 정봉주 이제 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컷오프 나왔는데 지금은 아마 민주당 지지자나 지지자들 봤을 때는 정봉주 전 의원 눈에 띌 겁니다. 저 사람 원내 아닌가?
두 명 찍는 거 맞죠? 어. 2명 한 다음에 꼭 예. 한 명을 넣고 원내 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유리하지 않나. 다른 현역은 좀 비슷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죄송하실 필요 이원주, 없습니다. 민영배, 김민석, 김병주, 전현희가 그냥 참 비슷하잖아. 진짜 비슷하잖아요. 저는 모두 응원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저 편파를 거부하시는군요. 네, 저 편파하면 좀 안 돼요. 저는. 안 되죠. 원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안 됩니다. 네네. 저는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눈에 띄는 사람은 오직 컷오프통과 정봉주 전 의원은 눈에 띄어요. 친정. 그래 보입니다. 친정봉주. 제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나머지 분들은 비슷비슷한데 정봉주는 완전 달라 보여요. 그게 잘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원내 차이니까. 그래서 정봉주 의원은 조심스러운 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조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할 거랑 저도 예상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그 결과를 보고 아무튼 그러면 화제의 인물 정봉주 전 됩니다. 의원을 됩니다. 수석 최고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것 같아요. 5등 안에 들 것이다. 5등 안에 들 수밖에 원내 없잖아요. 인사가 수석 최고를 했던 적이 있나요? 없죠. 그렇군요. 그 부분도 관심 포인트로 한번 지켜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뭐 전현희 의원이 되나, 김민석 의원이 되나, 뭐 이현주, 김형백, 김병주, 아유 너무 많다 진짜. 민영배 죄송합니다. 우리 그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 정봉주 전 의원을 본방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방에 모신 것을 내 탓이다. 나 네. 때문에 가게 된 것이다. 한번께도 한판 승부 10%로서 한번 지분을 더 라코룸에서 내가 강하게 얘기했다. 제가 얘기했다. 얘기했다.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라커룸.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재밌게 또 정치현의 날카로운 분석을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강유정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6시에 본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